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부동산학과 졸업하고 나면은 나이 좀 들면 다 빌딩 하나씩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그 교수님도 한 분이 빌딩 갖고 있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나중에 졸업하면 다 빌딩 하나씩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사실 그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 좀 희한한 게 저희는 돈을 배우는 건 안 배우고 그냥 학문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학과에 가가지고 특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꼭 하죠. 방학 중에 되면은 실무에 꼭 한번 뛰어봐라. 실무에 뛰어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인 느낌하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하고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공부, 모든 분이 그러겠지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살던 동네가 그 대전인데 그 대전에 그 카이스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카이스트와 그 주위가 연구단지라서 그 아파트 입주민의 한 70% 정도가 그 연구단지나 그 대학에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가 많은 거예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누가 아빠는 무슨 박사, 누가 아빠는 무슨 박사인데 아빠는 무슨 박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 능력 안에서 사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괜히 나 때문에 애까지 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공부를 시작했죠. 예, 석사 마치고 바로 박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터울 두면은 또 어려울 것 같아서 했는데 조금 석사까지만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돈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돈벌이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장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박사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단점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나를 딱 보고 왔을 때 석사했을 때는 장점이 10개라면 단점은 한 5개, 6개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놓고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없는 단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들이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버리면은 장점과 단점이 만약에 똑같은 비중을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재테크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부동산 재테크 하다 보니까 나 부동산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재테크는 못 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그냥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으시고 그런 거 하시라 얘기하죠. 제가 이론으로 알고 있고 또 실무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법으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률회사에서 부동산 파트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월세를 내가 500에 7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월세가 만기됐는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500만 원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론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은 소송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돈을 안 주면은 어쩔 수 없고 또 다시 저걸 해야 돼요. 강제 집행 절차를 해야 돼요. 그럼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근데 500만 원 돌려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법 소송이라든가 그걸 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법률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저는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들어오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임대인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집 가까운 데에다 부동산에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방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집을 빨리 나가게 하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돈을 내는 거를 내가 받아서 나오는 그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요즘엔 저도 그래서 부동산 소비자 교육원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부동산 하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 투기, 재테크 이 계정으로만 보지 부동산을 사용하는 이용자다, 내 소비자다 이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부동산을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소비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고쳐야 된다든가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재테크 수단으로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고가의 분양을 받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용 개념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를 가시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로 가시화시키면은 가격 떨어진다고.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라는 의식, 내가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부동산 소비자라는 인식이 조금 더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요.